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일요일 12시 53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죠.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은요 3월에 있을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5월 16일이라고 하는 FDA 최종 결과물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600억의 전환 사채, 그죠? 자, 600억의 전환사채에 가장 어떤 강력한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겠죠. 그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번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날짜, 그것도 일러드릴 거고, 그리고 어떠한 큰 세력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매집주를 하나 일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그죠? 5월 16일에 앞서서 분명히 조정이란 게 있을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시장에서 중력의 법칙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들도 같은 바이오 종목인데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때 매수를 하고 다시 또 이때 매수를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찍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사실 제가 두 달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일단은 추석 연휴 때까지 가져가 봅시다. 분명 시그널을 한번 줄 거예요라고 해서 이때 당시 가격이 49,500원이에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같이 볼게요. 비싼 가격에 이제 다시 매수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얘네들 한번 머리 한번 쳐보실 겁니까? 머리 자, 쳐봐. 공매도 애들 머리 한번 쳐봅시다. 사실 제가 공매도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자, 49,450원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20년 동안 전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상을 받았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불합리하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일러드리면서 공매도 운동을 통해서 분명 이런 공매도 금지 이걸 제가 만들어냈죠. 자, 역시나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 지금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러면서 분명히 파이널 리뷰 일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자, 봅시다. 딱 이 거래일만 거래합시다라고 합니다. 보면서 이제 한 번에 꼭지를 한번 찍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손실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한두 거래일 정도만 여러분들 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한두 거래일 정도만 거래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날, 그쵸? 이날과 이날이었죠. 그죠? 두 번의 매수 문자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3월 8일 HLB 스톡가입 매수하자 파이널 리뷰 관련 기간 수급 진입 예정이다. 자, 반드시 매수해보자라고 해서 오전 9시 12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죠? 자,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20일 영상을 찍으면서 HLB 47,000원 매수사요. 3월 금리 동결, 그죠? 금리 동결 전망 및 바이오 시장의 개화, 그리고 탐방자를 첨부합니다. 5월 이슈를 위해서 매도 타점은 따로 제시해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아직 여러분들께 매도의 문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고 이때 영상을 찍었는데 근거를 뭐라고 하죠? 금리, 맞아요. 동결. 이 말을 하죠. 그리고 인하 기대감.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이유가 이 부분에 3월의 파이널 리뷰 일정, 그죠? 그걸 보내드릴 텐데 한 번의 조정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피해가고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었냐면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렸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들의 한계, 취약점이 뭡니까?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있었던 600억의 전환사채. 이것도 부채거든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죠. 그죠? 근데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 사건을 딱 일으키면서 제가 요 부분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필드에서 펀드 매수하는 시기에도 항상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따 일러드릴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 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꾸 이게 기타 유튜버들과 저를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인입니다. 자,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요구하고 어떤 타점을 좀 한 번씩 일러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제가 이런 현상을 꼴보기 싫고요. 그리고 사회에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그냥 이 부분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어떤 부조리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거꾸로 고가 매수시키고 그리고 맞아요. 저가에 매도시키는 이런 근거 없는 유튜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공부방을 만들었고요. 시장을 보고 큰 판을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건지 이따 일러드릴 거예요. 자,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기에 접근해야 되고 어떤 일정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소망이라고 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한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뭐 바쁘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어떤 유료로 뭐 돈을 내서 결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에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이런 채널들도 있구나. 요걸 좀 알리고 싶네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영어로 H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생겼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파이널 리뷰에 앞서서 한 번에 분명히 팔아야 될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비중을 줄여놓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영상에서 2번의 거리를 통하시죠라고 했죠. 한 번 이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한 번 매도 시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혹시나 지금 못 사신 분들도 그때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죠. 채널 명에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그죠? 여러분들 소망이겠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기타 힘든 종목을 들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다시 수익권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가 자극받으라는 뜻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시장을 보면서 눈을 기를 수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이런 상승폭을 확대했던 종목들 시장은 어떻다. 그죠? 이걸 또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 올려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꼭 기부하기. 서로가 이제 힘든 사람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고요. 공시사항을 보면서 어떠한 세력들이 등장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HLB 리보세라믹 9번째 FDA 신약 타이틀 확보. 자, 대단한 거죠. 신약이 이 FDA에서 생각보다 많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이 부분이죠. 엘레바와 중국 제약사 항서제약. 여기서 FDA의 1차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믹 이걸 신청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 없이 FDA와의 2차례 미팅. 보통 이 권고 사항이 나올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는 이 부분은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월에 있을 신약 여부.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내용 같아서 PBM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이 PBM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보험사들 있죠.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거꾸로 뭘 하죠?
맞아요. 심사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업무까지 대신해요. 근데 제약사들로부터 어떻게 한다? 거꾸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들에 등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판허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미리 얘네들이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임상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상 목록에 등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부분은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물은 5월로 넘기자고요. 그죠? 그건 누가 담당을 한다? FDA가 담당을 한다. FDA의 머리를 읽을 수는 없죠. 다만 지금의 이런 호전적인 이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선 비중을 축소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유는 바이오 종목들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무형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건물과 토지를 얘기해요. 근데 무형자산은 이 바이오 약품 또는 기술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의 가치를 향후 있을 어떤 기술 이전 비용이거나 생산 가치, 그죠? 로열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무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맞아요. 2029년도에는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플을 10년치 잡아서 20조. 그럼 지금 10조가 넘어가 있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대한 결과물 이전에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한 번에 내는 거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전에 수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쌓아가는가? 그리고 언제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살 수 있는가? 이 방법도 분명히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라도 하나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후반에 제가 분명히 매집주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합시다. 그들의 머리, 시장의 머리 위에서 노는 방법입니다. 제가 펀드 매지할 때 방법을 일러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CB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죠. 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막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다. 그리고 사채의 만기는 2027년으로 정해둔다. 다만 1년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자는 1% 드릴게요. 만기 이자율은 4% 드릴게요. 지금 고금리 이 정도 안 주는 데가 있나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뭘까요? 가치를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접근해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전환가액이 79,670원이죠. 이 공시가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잖아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유는 79,670 이 가격은 실제로 100원, 200원밖에 차이 안 나는 가격이었죠. 근데 자, 이 부분입니다. 55,769원까지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빠진다는 건가요? 아니죠. 최하단선이 55,000원. 그리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그죠? 쉽게 말해서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데 만일에요. 주가가 3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 컨버터블 본드라는 거는 CB, 컨버터블 본드는요. 자, 돈 빌려줄래? 우리가 사채 하나 끊어드릴게. 다만 7만 원에 발행을 할 테니 나중에 14만 원 되면 2배 남지? 파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자, 파세요. 이거예요. 근데 만일에 주가가 7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 1% 4%를 드릴게. 손실은 안 보게 해드릴게.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뭘까요? 누가 들어와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죠. 자, 쭉 보게 되면 여기에요. 누굴까요? JJSC라고 보이나요? 이 JJSC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기억하시죠? 에디슨 EV. 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들이 괜히 들어왔겠습니까? 에디슨 EV로 4배, 5배를 수익을 내고 실제로 빠져나갔던 JJSC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분명히
1년 후에라도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중간의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하게 가는 거죠. 5월 16일이라는 부분의 결과물을 기다 아니다. 우리는 베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가능성의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하게 우리는 특정의 3월에 이슈, 파이널 리뷰, 그리고 5월 16일까지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비중 줄이기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그러면 당신이 신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아닙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기업 설명회라는 걸 보시게 되면 2월 7일에 기업 설명회. 그죠? 잘 보면 봐봐요. KB증권 본사 22층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2월 7일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IR 활동을 보게 되면 2월 20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7일과 21일 특징적인 게 뭡니까? 맞습니다. 자, 2월 7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월 7일 고봉을 찍죠. 근데 선제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2월 21일 봅시다. 어떻습니까? 고봉을 찍죠. 선제적으로 몇 프로 오릅니까? 그죠? 이 부분. 이것도 적어도 24%, 25%, 총 한 30% 넘게 오르죠. 이 뜻은 뭐다? HLB의 IR 일정만 알게 되더라도 이 진양곤해정이 세일즈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가 아까 알테오젠 하나 보여드렸죠. 그리고 맞아요. HLB와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은요.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정말로 세일즈에 능합니다. IR만 하기 시작하면 급등해요. 그 이전에 급등해서 그리고 나서 IR이 끝나면 주가의 조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려야겠죠. 그리고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대주주 오전 강의는 상당히 IR 활동에 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HLB IR 일정입니다. 그리고 3월 파이널 리뷰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자료까지 포함해 놨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론을 정립시킨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우리는 등폭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용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보유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큰 낙폭은 피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영어로 H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실 분들 이따 어떤 공부인지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펀드 매니저를 은퇴하고 실제로 작년 7월 21일부터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렸었어요. 취미 활동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HLB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적인 수익률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벌써 2567%의 수익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된다는데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 자, 아까 약속드렸던 거 하나씩 제가 지키고 있죠. 자, 6개의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음명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이것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공부입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HLB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일단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도 펀드 매니저 시기에 제가 코로나 때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은퇴를 했는데 여의도 모임, 시장을 읽는 방법, 산업을 이해하자, 템버거 주식을 찾는 방법 해서 제가 운용사에서 별명이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HLB 아마 펀드 매니저들 물어보면 저 다 알 겁니다. 자, HLB 그리고 알테오젠 이 둘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로 중요한 그죠?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겁니다. HLB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모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맞습니다.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기에는 분명히 바이오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여준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조정기는 피해가고, 제가 아까 파이널 리뷰 일정, IR 일정 보내드린다고 했죠. 매도 타점도 보내드리고 재매수 시점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들도 즐길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걸 제가 공부방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시고 H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문자 양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분들은 H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